자,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이제 월요일에 하락을 딛고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스가 오늘 그나마 계속해서 혼조권이었다가 막판에는 플러스로 모두 일단 마감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러셀 2000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상품 시장에서 역시 유가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죠. 53달러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오늘 가장 상품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장을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금리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물뿐만 아니라 지금 30년물까지요. 작년 3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올라봤자 지금 30년물이 1.8%고요. 10년물이 1.14%이기 때문에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말 이럴 때에 비하면 아직 훨씬 낮은 거지만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기분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행가들이 좋은 거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인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속속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컸게 나타났고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 이런 것들은 앞서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인기가 워낙 대한민국 은행이 재미없기 때문에 해외 은행주에 대해서는 저게 돈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제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최근 6개월만 보면 금융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6개월을 보면 S&P 500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18%가 올라갔지만요. 금융주 섹터 자체가 32.3%가 올라간 것도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주는 GM이죠. GM이 사상 최고가에 갔습니다. 물론 GM은 리만 사태 때 보도가 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상장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전기차 벤인 EV600을 빠르게 올해 말부터 이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고요. 아직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비행 자동차, 그러니까 에어 택시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모델도 오늘 공개하면서 이제 혁신의 어떤 모습에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GM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가장 기폭제가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 뭐 GM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금리가 인상시는 되게는 시기가 또 이들에게도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주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지금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았던 기술주들은 좀 약간 부정적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기술주라는 건 어떤 뭔가 좀 새로운 산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채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셔널 시큐리티 아트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조달 비용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주에게 금리 상승세는 악재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조달 비용에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금리 부담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인 건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빅테크 주식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2% 정도는 좀 상대적으로 조정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말할 것 없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또 역설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현금을 쌓아둔 기업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은 기술주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여전히 트위터에서 이제 시기에서 쫓겨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거 나오면서 SNS 대표주자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트위터가 최근 들어서 연일 크게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한 2, 3%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스냅챗을 하고 있는 스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목표 주가도 올리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주가 되겠네요.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눈을 돌려볼 텐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는 섹터의 형태, 섹터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될까요? 네, 앞서 이제 미국에서 러셀 2000을 얘기하셨던데 사이 잡혀 있었고요. 오늘 한국 시장도 어찌 보면 그런 흐름이 있다 없다 분명히 조금씩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고공행진, 3,100, 3,200, 가다가 약간 숨고리하기 하고 어저께도 엄청나게 등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간은 숨고르기가 전체적 지수 있는데요. 늘 그렇지만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MSCI 한국 기준을 보면 사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PR이 13.7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박헌버블 직전 이후 최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에 대한 부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요즘 최근에 좀 매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순매수를 조금씩 어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대표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CJ, CGV,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적게는 4%, 많게는 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순매수만 보면 물론 하루란 게 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신라 같은 거, 또 CJ, CGV가 10만 부에서 30만 주 정도까지 순매수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못하면 3만 주 이런 걸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과 오늘 지금 보여드린 주식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키움증권 이런 것들이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주식들은요. 작년 3월 대비 평균 30%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서로 키높이를 맞추려는 시도는 언제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실적 아무런 상관없이도 키높이를 맞추려는 시도는 있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들의 판단은 스스로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 얘기가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이요. 대한민국 바로 지금 2021년 1월 현재 시대 정신에 맞는 기업들인지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먹거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되겠고요. 제 결론은 작년 재정에 똑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기술적 매매면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심하게 말씀드리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